그럼 심장병이라는 것을 어떤 증상으로 알 수가 있나요? 기침 증상이 가장 주된 증상인데 이게 심해지면 이상 호흡을 나타내다가 혀가 새파래지는 청색증, 잘 안 움직이려는 운동 불내성, 체중이 감소되는 장 쪽에서 우려이 되면서 영양 흡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 단계에서 보호자분들이 느끼실 때는 많이 늦은 거예요. 기대 수명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심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심장 판막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심장병은 크게 가장 대표적인 게 판막 질환하고 심근 질환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심장 내에 4개의 판막이 있어요. 이 판막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을 심장 판막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장 판막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심장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류는 심장이 총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좌측 심장 그리고 우측 심장으로 나뉘어 있고, 좌측 심장은 좌심방, 좌심실, 우측 심장은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좌측 심장은 전신 순환을 하고 우측 심장은 폐순환을 하는데, 전신을 거쳐온 혈액이 좌심방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천판을 통해서 좌심실로 들어가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고, 다시 이 혈액이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삼천판을 통해서 우심실로 가서 폐순환을 해요. 이 4개의 판막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천판하고 삼천판에 판막이 제대로 닫아주지 못해서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을 판막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특별히 이 판막 질환은 나이가 들면 발생하는 건가요? 사람에서는 심장병 걸리신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굉장히 호흡이 힘드세요. 호흡곤란과 운동불내성을 나타내는데, 개들에서는 심장병 초기에, 사람도 뭐 초기에는 증상이 없겠지만 개들도 초기에는 심장병이 발생했음에도 증상이 없는 무증상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약을 빨리 쓰면 그 초기 단계가 오래 가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그런데 이게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약을 쓰시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기대 수명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병은 적정 나이부터는 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이긴 한데 하는 기능은 하나밖에 없어요. 혈액을 박출시켜서 전신 순환을 시키는 기능밖에 없는데, 심장에서 혈액은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 돼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각 방에서 혈관으로 이동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는 판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액이 역방향으로 역류하는 경우에 심질환이 생기는데, 결국은 펌프질을 해서 혈액이 일정하게 박출되는 그 일정량을 채워주지 못할 때 심장질환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보호자나 환자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이거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누가 착각을 하게 되냐면, 심장의 피를 충분히 뿜어주지 못하며 콩팥이 착각을 해요. 아, 나 피가 모자르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서 콩팥이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오줌을 배출을 줄입니다. 그러면 전체 혈액량이 줄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 내 심장이 2리터짜리 심장인데 혈액이 3리터가 돌아요. 이러면 심장이 점점 부하가 걸리겠죠. 점점 혈액량이 많아지면 심장이 퍼지게 돼요. 이게 심장병의 기본인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콩팥이 혈액량을 늘리는 단계, 이때부터 심장병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장약은 심장이 나한테 피를 충분히 뿜어주지 못한다 느껴서 보상기전이 발생하면서부터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게 돼요. 이게 심장병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심장병이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품종도 있나요? 심장병은 판막질환이 있고 또 심근질환이 있다고 했는데, 판막질환은 앞으로 뿜어주지 못해서 심장 박출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 개에서는 까발리아 킹차스 스파니엘이라고 있는데, 요즘엔 스파니엘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지만 한때는 20% 이상이 스파니엘이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더 이뻐 보이는 애들, 와 저렇게 고급스러운 애는 키워보고 싶다 하는 그런 애들이 킹찰스인데, 이 품종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기 때부터 굉장한 마음고생을 하세요. 이유가 판막질환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대형견종 중에는 되게 늘씬하게 잘 빠져있는 도벨만 같은 게 있는데, 이 도벨만 같은 경우에는 2마리 중에 1마리 정도가 ECM이라고 심근질환 때문에 수축력 자체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적 소인이 뚜렷한 품종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심장에 대해서 주기적인 검진을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더 기대 수명을 늘리실 수 있어요. 판막 질환이라는 것은 신부전하고 같은 건가요? 심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트가 오류가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하트 디지즈, 심장이 박출을 잘 못하는, 판막에서 역류가 일어나던, 심장이 충분하게 짜주지 못하던, 뭐가 됐든 간 심장의 박출량이 줄어드는 게 심장 질환인데, 이때는 환자도 보호자도 절대 못 느껴요. 이걸로 인해서 콩팥이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량을 자꾸 늘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때부터 심장이 우려성 심부전으로 점점 진행이 돼요. 이때부터는 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심장이 박출이 잘 안 되는데 그럼 더 빨리 뛰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느리게 만드냐, 약을 써서. 심장이 잘 박출을 못하면 혈액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자꾸 이뇨제를 써서 오줌을 빼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보상긴장이 역으로 작동하면서 심장에 무리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이 거꾸로 쓴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심장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심장병을 설명을 하면서 자꾸 콩팥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심장병에 처음 공부를 할 때 저희도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워요. 심장병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콩팥 얘기를 해야 되고, 보호자분들한테도 계속 콩팥으로 실갱이를 해야 되고, 콩팥에 작동한 약을 쓰게 되는 이유가, 심장에 피를 박출을 잘 해주지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전사령관이 누구냐면 우리 몸에 있는 전체를 조절하는 애가 콩팥이에요. 콩팥이 나한테 피가 충분히 안 오니까 피가 모자라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때 뭐가 분비되냐면 레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얘가 폐에서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라는 걸로 바꿔줘요. 이때 이 물질이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그러니까 혈압이 순간적으로 막 올라가요. 또 하나는 이 안지오텐신 2가 알데스톤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오줌을 배출시키는 걸 방해하는, 오줌이 안 나가게 만드는, 염분을 붙잡아서 몸에서 자꾸 물을 잡아놓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되면 혈액량이 자꾸 올라가요.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 심장이 딱 2리터밖에 감당 못하는데 혈액량 2.5, 3.5 가면서 결국은 혈액이 감당을 못해서 심장이 퍼지게 돼요. 이러면 폐에 물이 차고 복수가 차고 하면서 급격히 생명의 위협을 주는 우려성 심부전을 가요. 이 우려성 심부전이라는 얘기가 몸에 혈액이 많아져서 혈관이 확장되고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심부전이 오는 거는 심질환에 의해서 오지만, 심부전이 오는 단계에서는 약을 쓰는 걸 거꾸로 사용하셔야 돼요. 물을 빼주고 심박수를 내려주고 혈압을 내려주는. 그래서 심박출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긴 질환이지만 거꾸로 약을 사용하면서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 방향이 심장병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럼 심장병이라는 것을 어떤 증상으로 알 수가 있나요? 개에서는 기침 증상이 가장 주된 증상인데, 이게 심해지면 이상호흡을 나타내다가 호흡곤란이 보일 때 혀가 새파래지는 청색증, 아니면 잘 안 움직이려는 운동불내성, 심지어는 체중이 감소되는, 장 쪽에서 우려이 되면서 영양흡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2단계에서 보호자분들이 느끼실 때는 많이 늦은 거예요. 이때는 기대 수명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보통 한 중년에서 장년 노령으로 넘어가는 단계, 한 5살에서 7살 사이에는 반드시 심장에 대한 검진은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좋겠고, 특별히 심장 질환이 많은 그런 품종의 경우에는 어린 나이부터 주기적인 심장에 대한 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고양이도 심장병이 있나요? 고양이도 판막 질환도 있고, 특히나 고양이한테 특징적으로 많이 오는 비대성 심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진단 시점부터 6개월 정도밖에 못 사는 질환이기 때문에 고양이의 경우에도 심장에 대해서는 빠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심장병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심장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애가 지금 이 나이쯤 되면 산책을 나갔는데 자주 보던 애도 이제 심장병 검진받고 심장약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멀쩡히 잘 뛰어다니는데, 보호자분들도 많이 알게 되시는 게, 수의사들이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이 미국에 있는 수의대 내과에서 제시한 VIM에서 나온 4단계가 있어요. 4단계인데 서브타입까지 해서 총 5단계인데, B1 단계까지는 약을 쓰지 않고 B2부터 쓴다, 이런 거를 거의 보호자분들이 다 알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A단계는 그냥 위험군이에요. 검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데 B1 단계는 성진을 해보면 심장에서 잡음이 들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심장에는 판막이 4개가 있는데, 폐동맥과 대동맥으로 나가는 판막을 제외하고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는 좌측 심장에는 2000판, 승모판이라고 하고, 우측 심장에는 3000판은 잘 안 다칠 때 소리가 새는 소리가 나요. 청진상에. 이 소리가
단계가 나기 시작을 하면 원래는 심장질환이 시작이 된 거예요. 판막질환이. 하지만 이 초기 단계에는 증상도 없고 심장의 변화도 없어요. 이때는 비원이라고 해서 일단 지켜봅니다. 근데 이 단계가 어떤 아이는 3개월 만에, 어떤 아이는 2, 3년이 지나서 B2 단계로 넘어가요. B2 단계가 되면 심장 이 각 방들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판막이 더 많이 새게 돼요. 그러니까 심장 자체가 리모델링이 일어나요. 이때가 되면 약을 쓰셔야 돼요. B2 단계부터 약을 초기에 사용하면 생존 기간이 되게 많이 증가된다라고 요즘 논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B2 단계에 가장 기본 심장약부터 처방하는 거를 지금 현재는 많은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B2 단계가 넘어가서 C 단계가 되면 심부전이 와 있고 증상이 뚜렷합니다. 이때는 약물 반응이 있지만 계속 약물을 증량해야 되는 단계예요. 이때는 약물이 다 콩팥에 대부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 계속 약을 쓰면 콩팥이 잘 못 견뎌요. 콩팥의 부담이 적은 약으로 바꿔도 끊임없이 콩팥 수치가 올라가서 보호자분하고 수료생들하고 많이 실갱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게 차라리 심장약 안 쓰면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심장은 잘못될 경우에 폐수종이 오거나 할 때는 몇 시간 안에 폐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콩팥보다 심장이 항상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B2 단계에 조금 더 일찍 저용량의 기본 약제만 적용을 하시면 기대 수명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진단과 약물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심장약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복용을 조금이라도 늦게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보호자분들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임상을 지금 거의 올해가 29년째에서 30년 차 넘어가는데, 지금도 약 한 번 쓸 때마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약씀 부작용이 심해지면 이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요. 보호자분들 더 하겠죠. 괜히 약 쓰기 시작해서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지만 심장약이 한 번 쓰면 못 끊는 중독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심장약을 처방할 때부터는 이미 약이 없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예요. 혈압약도 그렇고 심장약도 그렇고. 특히 심장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콩팥이 보상기 전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을 분비하게 만들고 오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자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심장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혈액량이 계속 많아져요. 혈압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시점부터는 이걸 통제하는 약을 쓰지 않으면 결국은 심장이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심장약은 환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환자를 도와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들을 사용하면서 콩팥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지만, 심장 자체에는 이 약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콩팥을 덜 괴롭히면서 심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 선을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병이 의심될 때 보통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가장 먼저 병원에 오시면 청진을 먼저 해보겠죠. 근데 심잡음이 2000판에서만 들리는 경우도 있고 3000판에서만 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폐동맥 반이나 대동맥 반에서 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위쪽에 PDA 사이트라고 하는 곳에 들리는 PDA 사운드가 있어요. 이건 아주 선천적인 심질환인데 굉장히 잡음이 심해요. 청진만으로도 심질환은 어느 정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심박수가 보통 한 6, 70회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뛰어요. 개들은요, 특히 소형견종은 140에서 160회 정도가 정상 심박수예요. 고양이는 한 200이 넘어요. 청진으로는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전도를 가지고 각 챔버의 변화, 컨덕션, 리듬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에 더불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은 커져요.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런 심비대에 대한 각 챔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거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거가 혈압이에요. 혈압을 기준으로 해서 혈압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해석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챔버에 리모델링이 일어나는지는 가장 중요한 게 심장 초음파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초음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나 각 판막에서 역류가 있는지, 심근 비대가 있는지, 아니면 수축력이 떨어졌는지, 챔버의 변화가 있는지, 리모델링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치로 평가를 해서 지금 무슨 단계고 어느 정도 약을 써야 되는지, 또 추후에 재검할 때는 약을 써서 어느 정도 개선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1년의 검사를 진행을 해요. 증상이 없을 때도 모든 검사를 받는 것이 좋나요? 심장질환이 많은 그런 특정 품종은 어린 나이에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심장은 검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검진 하실 때. 하지만 중노년견 애들은 다니시는 병원에서
주치 선생님들이 청진을 하세요. 청진상에 심자음이 들리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혈압과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와 심장 초음파 검사는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B1 단계라면 지켜보시는 거고, B1 단계에서 B2 단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기본 심장약을 쓰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오래 기대 수명을 기대할 수 있고, 만약에 지금 현재 단계가 증상을 나타내는 우려성 심부전이 동반되는 상태라면 그때는 약을 좀 더 강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심장 상태가 정상은 아니에요. 어느 분들은 심장에 대해서 B1 단계에서 약 쓰시는 거를 요즘 보호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시고 산책하시다가 거의 반상회를 하시죠. 아, 누구는 이유제 먹고 애가 콩팥이 망가져서 심장약 괜히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 또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정보를 듣고 오셔서 나 이유제 안 쓰겠다, 얘가 지금 폐수종이 와 있는데 이유제 안 쓰겠다, 내가 약을 안 쓰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심장이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퍼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판막이 심방에서 심실로 한쪽 방향에 흘러야 되는데 이게 역류가 되지 않도록 판막을 이렇게 잡아주는 건사기라는 게 있어요. 계속 반대 방향으로 판막이 꺾이면 이 건사기 당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끊어져요. 그러면 판막이 안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사 파열까지 오는 심장약을 안 쓰려고, 아니 심장약을 약하게 쓰려고 이뇨제를 절대로 못 쓰게 하는 경우는 폐수종이 오고, 폐수종이 와 있는데도 내 아이는 이뇨제 쓰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한테 무기를 맨손으로 가서 총을 든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시면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물병원에 와서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실 때는 심장은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보호자분이 느끼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장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의사 선생님들하고 깊이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치료를 주로 받게 되나요? 어느 분들은 이런 것까지 내가 알면서 개를 키워야 냐고 물어보시지만 실제로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심장이 뿜어주는 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판막이 뒤집어지면서 피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일부가 뒤로 자꾸 빠지니까 심장에서 한번 수축을 할 때 박출량이 쭉쭉 떨어져요. 그러면 이러면 첫 번째, 콩팥이 내가 피를 못 받으니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해서 라스라는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되냐면 혈관이 수축되는 안지오텐신2가 활성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돼요. 혈압이 바로 올라가요. 심박수도 올라가고, 이 상황에서 오줌이 안 나가게 하는 알도스테론이 활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염분을 제한하는 저염식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분 때문에 잡혀서 안 나가요. 이 염분을 붙잡는 게 알도스테론이에요. 그러니까 콩팥이 작고 오줌을 못 나가게 염분을 붙잡는데 짜게 먹는 것도 없는데, 그럼 심장은 점점 과부하가 걸려요. 심장이 점점 커지는 심비대 상태가 되면 요 정도만 수축하면 되는데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수축을 하려고 하면 심장은 프리로드, 전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꾸 짜게 되면 심장은 나중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라스가 작동해서 알도스테론을 생산하는 걸 억제하는 약제가 있어요. 제가 약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가 안지오텐신을 억제한다고 해서 그거를 ACE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이게 심장약의 1번이에요. 기본약. 뭐뭐 프리라고 되어 있는 약들인데 이 약이 콩팥에 작동해서 오줌을 못 나가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게 하는 거죠. 억지로 오줌을 짜내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이 약만으로는 몇 달이 지나면 한 60-70%밖에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알도스테론을 블록해주는 스피루락토닌 약제, 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기본 약제인데 이걸로 부족한 심부전 상태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배설하는, 사람에서 이제 라식스라고 하는 피로세마이드, 가장 일반적인 이뇨시키는 이뇨제를 써요. 이 약제 3개가 심장약의 기본입니다. 근데 요거 쓰기 전에 요즘 굉장히 좋은 약이 개발이 돼서 미국이나 유럽 쪽의 수의사들이 B2 단계 처음에 이 기본 심장약 전에 심장의 수축력을 증강시켜주는 피모벤단이라는 약을 먼저 쓰면 생존기간이 훨씬 많이 길어진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모벤단까지 사용하는 4가지 약제가 기본 심장약으로 써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심장질환을 진료할 때 이 얘기를 다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걸 다 이해하시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제가 떠들어대는 약들 중에 상당수가 콩팥에 작동하는구나라는 걸 아시게 돼요. 콩팥에 작동을 하면 콩팥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실제 혈액 검사를 하면 콩팥 수치가 올라가기도 해요. 나이가 많은 애들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콩팥을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약재들을 보호자분들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게 첫 번째가 물을 많이 먹고 오줌 많이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지금 너는 혈액량이 늘어난다고 얘기하면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너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을 잡고 있는 거는 물이 아니에요. 많이 먹는다고 몸에 물이 남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린 염분이에요. 소듐이라거나 나트륨이 물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약으로 배설을 할 거예요. 보호자분들이 도와주실 거, 콩팥이 더 수치가 올라가고 자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게 해주는 사양관리, 충분한 음수량 유지를 해주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고, 또 몸에 나쁜 저질 단백질을 제한하시는, 이 저질 단백질이 뭐냐 하면 맛있는 고기. 저희가 고기 먹으러 가면 딱딱한 홍두깨살 구워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뻣뻣해서. 마블링이 잘 된 아주 비싼 2플러스 이런 등심 이런 거 먹으면 그게 저질 단백질이에요. 고기를 먹는 이유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건데, 지방이 섞여 있는 거는 맛은 있지만 몸에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빨간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정육은 콩팥과 간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꼭 고기를 먹이셔야 된다면 기름을 싹 뺀 닭고기, 아니면 생선 위주, 아니면 치즈. 제일 좋은 건 식물성 단백질. 저는 이 얘기를 노래처럼 해요, 보호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호자분들 사양 관리가 우리가 약을 쓰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약만 쓴다고, 수의사가 한다고 심장질환은 개선되지 않아요.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 관리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장병에 악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나요? 심장병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감염성 질환 중에 나중에 심장 초음파를 보시면, 이천판이 왜 이천판이냐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올 때 2개짜리 판막이에요. 열렸다 닫혔다 할 때 이 2개짜리가 아주 날렵하게 생긴 얇은 판막이 탁탁탁 닫혀야 돼요. 근데 나중에 심장 초음파 보시면 이 끝단이 두꺼워져 있어요. 잘 안 닫히겠죠? 그러면 잘 안 닫혀서 세면 챔버가 커지면서 점점 벌어져요. 이렇게 심장 판막의 변화는 나이 먹으면서 오는 퇴행성 변화인데, 이거를 급진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감염성 질환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세균성 방광염, 세균성 관절염, 세균성 척추염, 그 다음에 치주질환,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혈액 감염이 되면서 심장 안에 있는 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때는 급진전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심장과 폐, 이런 혈관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질환들, 당뇨, 쿠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질환들도 악영향을 줘요. 마지막으로 심장병은 콩팥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특히 심장병에, 심장에 작동하는 약보다 콩팥에 작동하는 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을 떨구지 않기 위해서는 콩팥 질환이 많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뇨기 질환이나 아니면 콩팥에 부담을 주는 시기 같은 이런 부분은 보호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약물 치료를 철저히 잘 따르는데도 폐사할 수가 있나요? 제가 임상하다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거지만, 너무 바쁘거나 정신 없는 날이 있어요. 막 수술이 여러 개 겹쳐 있는 날. 그래도 한 케이스 한 케이스가 소중한데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오늘 혈액검사 수치도 좋고 청진상에도 좋고 심장 초음파나 이런 거 재진했을 때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용관리 잘해야 됩니다 하고 늘 루틴하게 얘기하는 거를 말씀을 못 드리고 약 들여서 보냈어요. 한 이틀 만에 애가 폐사했어요. 그때 제가 아차 싶었던 건, 심장질환은요 항상 급폐사 위험이 있어요. 모든 분들한테 지금은 진단 시점부터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 관리를 잘해도 약 잘 먹고 잘 먹이시고 하셔도 급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심장은 계속 부하가 과다하게 걸려있는 상태일 때 애가 관리를 잘해도 갑자기 잘 걷고 하면 보호자분들 욕심이 나세요. 운동을 한 5분 정도 시켰는데 평상시에 5분 정도 하면 애가 헥헥거리고 힘들어 했는데, 오늘은 20분 30분 막 신나게 뛰노는 거예요. 기쁘시죠? 그날 저녁에 애가 과도하게 무리를 하면 건사기에 부분 파열된다든지 해서 갑작스럽게 폐수종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다 하다가 몇 시간 만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애들이 흥분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낯선 사람 보고 짖거나, 산책 나갔는데 걔가 걔를 보고 흥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짖거나, 아니면 택배 아저씨들 초인종 눌렀을 때 더 많이 흥분하는 게, 보호자분들이 나갔다 들어오실 때, 반길 때, 이때 개 키우는 재미가 제일 크시니까 이걸 흐뭇하게 받아주세요. 그러다가 애가 팍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리가 잘 돼도 무리한 운동, 과도한 흥분을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또 심장질환은 종종 혈전을 유발을 해요. 혈전이 유발이 되면 어딘가 주요 혈관, 폐혈관 같은 데 걸리면 보호자분이 인지하기 전에 몇 시간 안에 급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관리가 잘 되는 아이라도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흥분은 항상 예방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내 아이가 심장질환이 있거나 혈압이 많이 높은 경우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심장병인 아이를 집에서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심장병은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혈액을 정상적인 양만큼 심박출을 못할 때 콩팥이 착각해서 혈액량을 늘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나트륨이에요. 염분에 있는 소금이 NaCl인데 이 중에 나트륨이 높으면서 몸에 자꾸 잡히면서 나트륨은 곧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량이 자꾸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사람에서도 그랬고 이 수의 분야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극도의 저염 사료를 먹였어요. 근데 너무 제한된 극도의 저염 시기는 심장병에 악영향을 준다고 요즘 많은 문헌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오히려 어기신다면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게 더 심장병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심장 관련된 처방 사료에는 오메가3 아니면 도움이 되는 타우린이나 카르니틴 같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처방 사료도 있어요. 이걸 먹이신다면 좀 좋겠죠. 또 심장에 관련된 영양제 먹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보다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과도한 흥분, 무리한 운동 같은 이런 거에 대한 항상 사양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물을 좀 충분하게 많이 먹게 해서 심장약을 쓸 때 콩팥이 부하가 걸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해 주시는 또 저질 단백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빨간 고기들 덜 먹이시고 식물성 단백질인 콩, 두유, 두부 잘 안 먹습니다. 개들 고양이 이거 잘 안 먹어요. 근데 바꿀 수 있다면 이런 거 아니면 그 다음 단계가 치즈 아니면 생선 아니면 흰살고기, 닭고기, 닭 가슴살 같은 이런 부분이 빨간 고기보다 좋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소 등심 구워 먹였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줬다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면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는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으세요. 무리한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죠. 저희가 이제 육상 선수처럼 엄청난 양의 운동을 해서 심근을 막 강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심장질환 그렇게 하면 무리가 되니까. 하지만 심근의 수축을 증강시켜주는 약제들도 있는데 약제는 약일 뿐이에요. 심장 자체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인데 무리하지 않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수영, 수중 러닝머신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무리되지 않는다면. 하지만 물 무서워하는 애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평지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애는 얼마나 시켜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애들마다 다르죠. 그래서 산책을 살살 시켜보시고 어떤 애는 1분 만에 퍼지면 1분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분을 시키고 싶으시면 1분씩 하시고 쉬고 하고 쉬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게 좋겠고 환자마다 적절한 운동량이 달라요. 사료양, 음수량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환자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에서 그 기준에서 빼시는 거지 얘는 무조건 교과서에 있는 대로 먹이시면 가지고 있는 내재성 질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보호자분들이 심장질환에선 첫 번째가 살을 안 찌우시는 게 좋아요. 살이 찌면 호흡에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특히 평지 운동, 무리되지 않는 이런 거를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이제 점점 봄이 돼서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추운 계절에는 밖에 나가실 때 심질환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모세혈관이 차단이 되면 혈압은 혈관의 저항지수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차단이 되는 순간부터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울 때 나가실 때는 가능하면 안 나가는 게 좋겠고 나가실 때는 집에서 5분, 10분을 충분히 워밍업을 하고 보온을 하는 옷을 입히신 다음에 데리고 나가시는 게 그나마 혈압이 급격히 상승되는 걸 막아주실 수 있어요. 아이를 응급으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일단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시는 상황 기침이 심해져요. 거의 잠을 못 주무세요. 애도 못 자고 보호자님들 못 주무세요. 기침이 많으면 오지 말라도 오겠죠. 그런데 이게 개들의 팬팅이라 해서 비노흡인데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체온이 떨어지지만 개들은 땀을 못 흘려요. 이런 경우에는 헥헥거려서 침이 마르면서 체온을 떨구는데 덥지도 않은데 애가 흥분하지도 않았는데 뛰놀지도 않았는데 계속 비노흡이 있거나 혀를 내밀고 호흡이 평상시하고 다른데 혀가 파래져 있어요. 이땐 호흡곤란이 오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혀가 파래져 있는 청색증이 있거나 호흡이 평상시하고 다르거나 아니면 이런 노력성 호흡, 흉곽이 막 움직일 정도로 애가 심하게 노력성 호흡을 할 때, 이상 호흡을 보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심장에 대해서 심장 질환 중에 가장 많은 판막 질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초적인 내용만 지금 봤는데 추후에 가장 많은 이천판 폐쇄 부전증 단계적인 질환 하나하나의 질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볼 생각인데 심장 질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이유는 중노령 견에서 폐사의 원인에 굉장히 높은 비중이 심장병이에요. 그리고 심장병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심장병도 마찬가지로 조기에 진단을 하시면 이건 낫는 병이 아니에요. 얘는 관리하는 병인데 조기부터 천천히 저용량의 적은 개수의 약으로 관리를 하면 자기 수명까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진행이 돼서 C단계부터 약을 사용을 하시면 급격히 진행되기도 하지만 중간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그래서 심장은 다른 어떤 장기보다 의사들끼리 각 과가 내 과가 제일 우선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과는 다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먼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심장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에 대해서는 항상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건강검진, 그 다음에 사양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